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 저희 DI 프로의 기획물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한 3-4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그 자유롭게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인정보는 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보겠습니다. 그 카테고리는 이제 IB 디플로마. 질문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혹은 미국 대학에서는 IB 디플로마 프로그램과 AP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나요? 네, 일단 그 미국 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크게 이제 AP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미국계 이제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IB는 이제 뭐 영국에서 발생한 거고, 간혹 가다가 A 레벨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 그 뭐 수능 체제 그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 뭐 다 답은 아시죠? 어느 것을 더 선호하나요? 선호하는 건 없습니다. 답은 본인이 AP 과정을 밟든 IB를 밟든 뭐 A 레벨을 밟든 아니면 한국에서 수능 공부를 하든 그 어떠한 유형에는 그 미국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많이 오해하는 게 미국 입시니까 미국 고등학교 체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미국 대학교에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 요건은 하이스쿨 디플로마, 즉 고등학교 졸업증입니다.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면은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AP나 IB의 중요성은 따로 구분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체제의 우위성은 없어도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IB 학생 중심으로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난이도 문제거든요. 이제 난이도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한번 할게요. 난이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즉 AP, I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P 내에서의 난이도, 그 다음에 IB 내에서의 난이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AP를 볼게요. AP에서는 이제 absolute versus relative라 제가 해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AP는 몇 개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부모님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아이는 작년에 AP 14개 해가지고 뭐 콜롬비아 입학했어. 또 어떤 아이는 AP 4개밖에 못 해가지고 얼리에서 다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AP는 몇 개 한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AP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감이 있거나 적게 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부모님들은 그 절대수에 주의하지 말고요. 그래서 absolute number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relativity거든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은 AP를 15과목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B라는 학생은 5개를 제공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A라는 학생은 거기서 15개 과목 중에서 7과목을 해가지고 AP가 7개예요. B라는 학생은 5개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5개를 수강했어요. 그러면은 5개가 되겠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치를 보면은 A라는 아이가 7개, B라는 아이가 5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A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절대성의 문제거든요. 상대성이란 건 뭐냐면은 A라는 학교에는 AP가 몇 개 제공됐었죠? 15개가 제공됐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7개, 8개 했다는 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AP의 50%를 수강했어요. 반면에 B라는 아이는 몇 개 제공했었죠? 5개요. 그럼 몇 개 수강했죠? 5개요. 100%잖아요.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이런 상대적인 퍼센타일이거든요. 즉, 이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때 AP를 몇 개 수강했냐를 절대적으로는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AP 개수에 비례해서 몇 개를 수강했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상대성, 즉 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AP를 몇 개 제공하고 그 중에서 내가 몇 프로에 해당되는 AP를 수강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학생의 난이도를 그 학생 수강의 난이도,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에서 보는 그 AP의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IB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IB는 하이 레벨 3개, 스탠드 레벨 3개를 들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IB는 난이도가 없다. 다 3-3이다. 그리고 나는 디플로마를 받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착각입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하이 레벨과 스탠드 레벨 비율을 3-3이 아니라 4-2 아니면 혹은 5-1까지 제공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잘 봅시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교에서는 총 절대적인 숫자 하이 레벨 3개, 스탠드 레벨 3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이 레벨 4개인 아이가 하이 레벨 3개 듣는 아이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또 5개 듣는 아이가 4개 듣는 아이 혹은 3개 듣는 아이보다 높기 때문에 그 IB 과정에서에도 난이도라는 측면은 내가 하이 레벨을 몇 개 더 듣는지 그 비례적으로 6개라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3인지 4인지 5-1인지 그거를 주의 깊게 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AP, IB 과정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AP하고 IB 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뭘 보냐? 총 GPA도 중요하지만 GPA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일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영상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AP에서는 AP 과정에서는 AP의 총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과정 그 기회가 몇 개고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수강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IB는 그 하이 레벨과 스탠드 레벨의 비례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그 다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IB 과정이니까 봅시다. 이게 제가 3번에는 한국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특징 이제 IB에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IB 과정인데 AP 시험을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다시 한번 이거는 IB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AP 과정을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원론적인 답은 아니에요. 들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로 온다면은 우리가 미국 입시라는 거는 뭐 국제학생은 한국 국제학생 풀 안에서 한국 아이들끼리 경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아이들도 미국 학생들 안에서 에이션 풀 안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 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되는 대상이 누군지 그러면은 다 한국계 아니면 한국인들이잖아요. 근데 IB 과정에 있는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이 IB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할 필요는 없지만 AP 시험을 봐요. 즉 AP 시험은 어떤 과목들을 보냐면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AP 시험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AP 리스닝 랭을 보겠죠. 아이가 물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AP Physics 1, 2, C 정도의 어느 걸 보겠죠. 그리고 아이가 바이오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AP 바이오 혹은 AP 캠을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B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AP랑은 상관은 없지만 대다수의 한국계 아이들이 IB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보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AP 시험을 보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 입학 그 평가함에 있어서 IB 과정도 괜찮아요. 하지만 얘는 IB 과정인데 AP까지 시험 봤네. 얘는 자기 전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네. 얘는 더 열정을 보이고 있네. 해가지고 좀 가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IB 과정과 AP 과정 우위 있냐 없냐 없습니다. 단 한국 아이들의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IB 플러스 AP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시청하면서 그 IB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 미국 대학교 상위 미국 대학교를 입학하고 싶다면은 아이가 하고자 하는 전공들 있잖아요. 그 전공과 관련된 AP 시험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보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P하고 IB의 차이점 그리고 좀 주의할 부분을 얘기했고 질문으로 또 두 번째 질문 이분은 뭘 보냈냐면은 그럼 결국 이 아이는 IB 프로그램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오 전공처럼 특정 전공 지망 시 IB 과정 또는 AP 과정 중 더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AP든
IB든 구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제 저희가 덧붙여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이제 IB 과정에 있는 아이들, 특히 그 바이오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들 아이들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공과 관련된 건데요. 이 아이도 분명히 이제 바이올로지를 전공한다면은 IB에서 하이어 레벨 바이올로지를 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IB 과정의 특징상 extended essay 아니면 TOP, TOK죠. 죄송합니다. TOP가 아니라 오타입니다. TOK 아니면은 extended essay를 작성하게 될 텐데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같이 작업했던 아이들 아니면 상담했던 아이들의 절대 다수가 마치 TOK나 extended essay가 무슨 논문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Y major essay를 썼을 때 extended essay, TOK 내용을 가지고 전공 에세이를 써요. 이게 너무나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TOK나 extended essay는 그냥 하나의 과제물이에요. 그 AP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매주 아니면 격주 매달 글을 써서 냅니다. 그리고 AP 과정에서는 그 AP 리서치라는 또 그 리서치하는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IB 과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extended essay를 썼고 그리고 그 썼다면은 아니면 쓸 예정이라면은 써도 돼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논문을 쓰는 거랑은 달라요. 그냥 하나의 과제물입니다. IB 과정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IB가 훨씬 더 AP보다 어렵다는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IB 과정에서 쓰는 extended essay나 TOK가 논문으로 인정받는다. 인정 안 받습니다. 그냥 하나의 과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가 만약 extended essay만 가지고 그 접근을 할 거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IB 학생들 특히 이제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겠다면은 절대적으로 IB 플러스 그럼 바이올로지는 어떤 게 필요할 거예요? 일단 아이가 순수하게 아트 앤 사이언스 있는 바이올로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AP 바이올로지 정도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요새 바이올로지라는 것도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솔직히 이제 아트 앤 사이언스 안에서 바이올로지 하는 애들은 AP 바이올로지 앤 케미스트리 정도까지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 이 아이가 바이올로지 전공이고 아트 앤 사이언스에 있는 바이올로지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아니면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간다면은 바이올로지 AP 플러스 피직스 AP 정도 해주는 건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IB하고 AP 과정 중에 어떤 것이 더 미국 대학교 입시에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IB든 AP든 그 안에서의 난이도가 중요한 거고 이 난이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평가될 거고요. 두 번째 또 IB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 그 IB 과정에서 작업하는 extended essay 혹은 TOK가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안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둘째,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한국 아이들 혹은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은 IB 과정 하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그 AP 시험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전공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AP 시험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